예, 시도 통합 문제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시도 통합 아주 애를 많이 쓰셨던 강기정 광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서울 자주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우리 광역 후보들 예. 전국 17개 민주당 광역 후보들 당사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 전부 오늘하고 내일하고 나눠서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우상호 후보부터 시작해서 했고요. 저는 1시 반에 합니다. 벌써 그러면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네요. 이제 면접을 해놓고 예. 이제 면접을 하면 단수할 것 또 뭐 경선할 것 하는데 우리 광주 나온 통합이 있으니까 아마 맨 마지막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아직은 면접 안 하셨습니까? 아니, 면접은 하고 예. 경선을. 아, 경선을. 네. 일단 면접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그러면 시도 단체장들이 다 올라오신 겁니까? 오늘은 절반 정도 하고 내일 예. 절반 정도 합니다. 그럼 시장님은 면접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오후에 1시 반경에 갑니다. 예상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역 시도지사들은 기본적으로 검증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후보들의 면접보다는 더 압박 면접이 작습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하고 예. 공천심사위원들이 공관위원들이 질문하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통합을 왜 그리 빨리 하냐, 예. 왜 지금 하냐, 어떤 이득이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단체장들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장은 일단 그곳에서 다시 선거구로 치르니까 뭐 잘했냐 그러면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일단 광주 전남은 어찌됐든 통합이 이제 되기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현재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하고 김영록 지사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면 또 다른 후보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이제 통합이 어려운 건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 지키기가 있기 예.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예. 야, 그러면 참 두 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큰 결단하신 거네요. 예, 역대 이제 광전남이 3번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번 지금 대전 충남이 다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안 된 이유가 현재 대전의 이장우 시장과 충남의 김태흠 예. 지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이 어려워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될 가능성, 될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동의했고 찬성했던 대전시의회가 처음엔 찬성했다가 지난주에 반대 의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님은 그동안 이제 공직도 공직이지만 또 그 야인 생활을 하실 때는 방송 패널도 활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무슨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국민들이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시도 통합을 하면 뭐가 좋은가? 예. 그거를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강기정 시장 또는 뭐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시장 할 때, 청와대에 있을 때 도대체 광주에는 사람들이 다 광주 밖으로 떠납니다. 특히 청년들이 1년에 한 4, 5천, 6천까지 떠납니다. 청년들을 떠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떠나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때문에 떠나거든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데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어디서 오냐면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업이 투자해서 일자리가 생기거나 이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일자리가 생길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합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하면 공공기관을 대거 주겠다. 통합을 하면 기업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기업 투자를. 그리고 통합을 하면 5조 원이라는 1년에 돈을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 결국 그래 5조 원 공공기관 기업 유치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자리 덕분에 통합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서울이 아닌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부동산 문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남대 전기과를 졸업했는데요. 전남대 전기과 갈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연고대 같은 데를 가기에는 돈이 비싸서 못 가고 또 가서 또 생활해야 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전남대 국립대를 갔거든요. 그렇죠. 전남대 뭐 전북대 경북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버렸어요. 무조건 인서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통합이 되면 좋아지겠다. 인광주.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왜 광주 전남은 이렇게 통합이 되면 좋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는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광역단체가 통합이 되면 국가 발전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래야지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하지 않냐. 그래서 서울에 맞먹는 몇 개의 단위를 만들자. 그래서 5극 3특 예. 5개의 극을 만들자. 서울, 호남, 영남, 충청 이렇게 5개의 거점 극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서울과 경쟁하고 그걸 통해서 지방이 성장하면 함께 균형 발전을 하지 않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 5극 3특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광주하고 전남이 합쳐지면 전북은 또 외롭게 떨어지게 될 거고 예. 충남하고 대전하고 합쳐지면 충북이 또 그렇게 섬이 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5극에 5군데고요. 예. 제주, 강원, 전북 세 군데가 3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5개의 국과 3개의 특별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주도는 제주대로, 강원은 강원대로, 전북은 전북대로 독자 발전을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옛날 권역별 통합도 우리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그러면 호남권이면 광주, 전남, 전북을 합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논리로 따지면 그 세 개가 합치는 게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전북이 호남으로 하나를 합치자. 그러면 호남 특별시가 되고 좋다라고 했는데 전북이 광주, 전남하고는 절대 같이 합칠 수 없다. 그래요? 예. 대전, 충남과 충북이 합치지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전북은 왜 그렇답니까? 그건 그 전북의 정서일 수 있겠고 전북은 광주, 전남하고 합치면 전북이 광주, 전남에 완전히 흡수돼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가 좀 있군요. 네, 예. 전북도 호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호남 제1문이 있지 않나요? 전주에? 전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전라도의 전은 전주를 뜻하고 예. 라의 라는 나주를 뜻하는 예. 그래서 전라도는 전북, 광주, 전남 이걸 하나로 합친 것이 전라도입니다. 예. 그래서 전주와 나주의 약칭을 전라도인데 과거에는 나주와 전주가 제일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전라도는 전주, 나주를 합치는 거죠. 거기에 목이 있으니까. 네. 그러고 보면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잖아요. 예. 옛날엔 충주가 더 컸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지금 남은 절차는 뭡니까?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전체에서 의결되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최종 이제 공포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3일 날 이제 통합 선거를 통해서 옛날에는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따로따로 뽑았던 것을 이제 하나로 뽑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 명의 특별시장이 되게 됩니다. 이름은 전남 광주시로 정했다고 그러죠? 전남 광주시 약칭 광주특별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남 광주였어요. 광주 광역시 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광주라는 곳이 특별시고 아니 보통시고 광역 직할시고 예 전라남도였죠. 예 전라남도 광주시였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이름보다는 그게 나은데 이제 전남이 앞으로 가면서 부르기는 광주시, 광주특별시 이렇게 부르니까 양쪽 다 덜 섭섭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냈습니다. 그거 절묘하게 타협안을 냈습니다. 그것을 조인철 의원이 예. 이제 하도 이름을 뭘로 짓냐 이걸 가 논쟁을 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뭐 전남을 앞으로 내자, 광주를 앞으로 내자, 전라특별시라고 하자. 그러면 전북이 그 항의할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전남 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하나 두자. 광주특별시로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은 7월 1일. 7월 1일부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공포가 되고 나면은 광주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각 자치단체가 이제 같이 해나가겠군요. 총리실에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요. 예. 광주와 전남은 각각 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같이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조례를 만들 거냐, 새로 태어날 그 조직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을 3월 달에 공포가 되면 3, 4, 5, 6 4달 동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큰일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한 30년 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매번 좌초되다가 이번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이제 선거가 가장 또 관심사인데 선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해낸 가장 큰 공을 돌린다면 누구한테 돌리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삼박자인데 그러니까 시도민들의 동의,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결단, 대통령의 정부의 의지,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 대통령께서 강하게 5조 원 주겠다, 공공기관 밀어주겠다, 기업 유치하는데 특례 조항 주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광주특별시 전남 광주 정확한 명칭은 정남 광주특별시입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광주시청 청사하고 전라남도 도청 청사하고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청사가 3개가 있습니다. 예. 광주에 하나 있고 모안에 전남청사가 있고 순천에 동부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물론 크기는 작습니다만은 이 3개를 고루 균형 있게 사용하자 지금 이렇게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드려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중에 주청사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자꾸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청사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서로 갈등이 커지니까 아직은 주청사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장이 근무하는 집무실이 있는 곳이 주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3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근무하자. 그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가 같은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시도 통합 문제는 광주 전남보다는 대전 충남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대구 경북이 2019년부터 준비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전 충남이 지난 정부 때 스피드를 올려서 빨리 가고 있었죠. 근데 대구 경북은 왜 이번에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대구 경북은 같이 법이 지금 3군데가 소위원회 행안위 전체에 통과했습니다. 예.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그 중에 지금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은 지자체장이나 시도민들이 동의가 있고요. 대전 충남은 지금 국힘당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 찬성했던 대전 충남인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 속도가 나는 것 같았다가 잘못됐는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얘기하자. 지난번에 대통령이 불렀는데도 아주 큰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죠.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목리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 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저렇게 제안을 했는데 응할까요? 장동혁 대표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 통합은 제가 지금 한 50일째 해보니까요. 이건 정치적 계산을 하면 베려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또 대전 충남 시도지사들이 현재 다 국민의힘입니다. 정치적 계산 셈법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말은 특별법이 부족하다, 자치분권의 요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러다가는 통째로 민주당한테 질 수 있겠다, 빼앗기겠다, 단체장을 빼앗기겠다. 특히 통합이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은 대전 충남이 정말 통합을 먼저 하자고 했던 만큼 빨리 결단해야지 정치적 계산하고 있으면 결국은 선거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가서는. 합치든 안 합치든 승부가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이걸 합쳐놓고 선거를 치르면 그냥 가겠지만 안 합치고 새로 이렇게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면 이제 막 당선된 사람이 또 통합에서 한 사람은 물러나고 그건 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해놓고 2년 뒤에 하자 또는 뭐 4년 뒤에 하자 이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도 1월 2일 날 저하고 김영록 지사가 통합합시다. 당장 합시다. 그러니까 일부 그 의원님들이 너무 빠릅니다. 4년 뒤에 합시다. 라고 말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당선이 되는 순간 기득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4년 뒤든 2년 뒤든 안 되는 겁니다. 또 해야 할 일도 예. 또 생기고. 또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대로 또 의지를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안 되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강기정 시장님 뵈니까 제가 이제 몇 차례 뵀는데 큰 일을 잘 마무리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이렇게 더 활기가 좀 넘치고 더 막 그렇게 좀 그 액티브해 보이세요. 뭐 선거 하면은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한 50일 뛰어왔습니다. 예. 쉬지도 못하고 원래 제가 목이 좀 허스키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 풀리는데 이 목이 안 풀렸어요. 계속 설명회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또 중앙 일정에 대응도 하고 제가 올해 1월에만 해서 그 대통령을 2번 뵌 거 아닙니까? 예. 뭐 대통령만 2번 뵌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하고도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통합이라는 이 거대한 과제를 제가 정치 인생 25년 동안 이렇게 크고 멋진 통합을 추진하는 일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참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 통합을 앞두고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셨나요? 우리가 하지 않고 언론사에서는 많이 했죠. 통합을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3차례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은 시도 통합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제 불안해 하지요. 다들 이제 새로운 상황 아닙니까? 통합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나에게 불이익이 없을까? 세금이 더 거치나? 또 공직자들은 내가 하던 곳에서 떠나서 어디 다른 데서 일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감이 참 많겠죠. 늘 새로운 것에 개혁에는 불안감이 포장지에 쌓여서 같이 오잖아요. 불안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이 통합특별법 안에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뭐 불이익 배제 조항이라든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그 장치를 해놨죠. 특히 시도민들께서는 와 이러다가 전남 주민들은 도민들은 광주로 다 전남이 빨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또 광주 시민들은 뭐야 이 광주가 없어지는가? 광주 전남이니까 이제는 전남 광주니까 이제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작 또 통합이 되고 나서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남이 61명이 도의원이고 광주는 23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벌써로 2배 차이 나니까 이제 통합특별시로 만들어 놓으면 의회도 하나거든요. 통합특별의회. 그렇죠. 여기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많은 갈등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 특별시장은 그런 갈등을 정말 적재적소에서 해소하고 또 수많은 난제들을 추진할 어떤 추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공감대도 생겨나고 그럴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덕목이자 과제가 되겠군요. 그럴 겁니다, 실제로. 예. 큰 일을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만약에 시도 통합이 이제 완전히 다 시행이 되고 새롭게 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시장님이 그리는 가장 큰 변화 어떤 모습입니까? 광주에 떠나는 청년들이 없거나 줄어드는 것. 아, 인광주. 사람들이 대학도 광주 전남에 좋은 대학을 찾고 사람들이 복합 쇼핑몰도 광주에 준비되고 있는 좋은 복합 쇼핑몰에 쇼핑하고 사람들이 아파도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예. 그런 인광주, 인전남광주 특별시.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통합된 광주 전남의 모습 아닐까 그려봅니다. 찾아오는 광주가 되겠군요. 네. 네, 아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신 김에 몇 가지 좀 다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지고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내란 재판 보면서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을 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란죄로 전두환도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징역이라 그래서 약하지 않냐. 내란죄를 윤석열 범했는데 무기징역이라니 법정 최저형이 뭐냐. 최고형으로 그래서 약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두환 사형을 선고를 하고 전두환을 응징해야 되는데 사면을 해줬어요. 사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법은 약하고 사면은 절대 없도록 해라.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면 금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도 되고 있고 법도 지금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면이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 판단에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란죄 전두환 같은 경우는 내란 목적이 한 살인 이런 중범죄인을 대통령이 통합이라 화합이다 이런 이유로 풀어주는 것은 그 풀어줄 때 또 제대로 전두환이라는 이 내란범이 반성하고 자기를 뉘우쳤냐 그러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뉘우치지 않아서 광주 시민들은 정말 미쳤죠. 허탈했죠. 예, 예. 그런데 만약 윤석열은 그래서 전두환처럼 또 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만약 사형을 이제 받았는데 또 사면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거죠. 내란이 일어났을 때 강기정 시장님이 가장 먼저 이제 입장도 밝히시고 그랬는데 내란 청산 과정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뭐 입장을 밝히거나 뭐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입장을 나타낸 게 있었습니까? 이제 계엄 당일날은 계엄군이 전체 시청사 문을 다 닫아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광주 시청사만 문을 열고 내란 반대, 계엄 반대를 외치기 위한 어떤 광주의 지도자 48분을 종교계 지도자, 총장, 시민단체 등등이 48분이 모여서
밤 11시, 12시에 걸쳐서 내란 반대, 계엄 반대 연석회의를 열었고요. 그 연석회의를 여는 주체들, 광주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내란 반대 탄핵을 외치고 싸웠죠. 그 뒤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재판이 터덕거리고 내란 청산이 말끔히 안 되는 과정, 늦어지는 과정에 여러 입장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윤석열 내란을 보면서 참 그 공포도 느끼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다는 분노를 느꼈던 게 광주 전남 주민들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5.18을 겪지 예. 않았습니까? 전두환의 만행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만행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더 많이 시민들이 그 애를 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율 1위를 광주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란 과정에서 시정의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이러신 것도 있었나요? 당시에요? 아니 이후로 이제 내란 청산 과정에서 기존에 이렇게 해오셨던 시정 운영 방침을 좀 바꾸신 거 뭐 이런. 우리는 이제 예. 지난 2024년에 예를 들면 광주시 예산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된 2년째, 3년째 되던 해는요, 정부로부터 예산이 마이너스를 1.9%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마이너스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뭐 인건비가 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 연동해서 최소한도 올려줘야죠. 최소한 올라가야죠. 그런데 마이너스 1.9%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올해는 이재명 정부 첫 해 올해 예산은 플러스 16.6%를 받았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14%라는 플러스 14%를 전년 대비 받았는데 24년에는 마이너스 1.9% 받다가 이번 올해는 16.6%라는 역대 최고의 예산을 받은 거죠. 마이너스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적을 했었어야 돼. 그건 일종의 고사 전략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하던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보류시키거나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광주 시정을 이끈데 힘들었던 것이, 첫 해는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첫 해, 제가 시장 된 첫 해는 가뭄 때문에 힘들었어요. 강릉에 가물었을 때 2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막 군인도 보내고 물도 보내고 정말 비상사태처럼 대응을 해줬는데, 그때 우리 광주가 한 6개월 동안 광주 시민들이 물난리를 겪을 때, 가뭄 난리를 겪을 때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뭄을 이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재정 가뭄을 이겨냈고, 마지막 제가 작년에는 계엄, 예. 민주주의 가뭄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힘든 과정을 광주 시민들이 이겨온 거죠. 끝으로 선거 얘기 조금 해보지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이 이제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뭐 연대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광주 전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담양시장 보궐선거가 조국혁신당 후보가 됐죠? 네. 지금 이제 광주는 늘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해니까 이재명 정부를 힘껏 밀어서, 특히 민주당을 밀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아주 그 큰 전환점을 만들자, 이런 기본 큰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사람이 선거라는 것은 후보를 누구로 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양이 지난번에 이제 군수가 조국혁신당이 됐고요. 지금 여수 같은 데가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현 후보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 같은 곳, 또 이제 앞으로 구체화되면 어디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광주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전남 같은 데는 후보의 인물 때문에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좋거나 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좀 덜 만족도가 덜한, 시민 만족도가 덜한 후보면 조국혁신당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예. 이렇게 특히 이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선거 전에 통합은 안 됐지만은 선거 이후에라도 한 식구가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도민들은 그 주민들은 한 식구? 그러면 이왕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따지지 않고 좋은 인물을 더 나은 인물을 뽑아볼까? 이런 경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시죠? 예, 이제 통합법이 통과되면 예. 출마 선언을 하랍니다. 출마 선언하면 그만두시고 선언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시장은 그만두지 않고 시장직을 잠시 보류로 하랍니다. 아, 그렇게 하고 선거 출마 기간 선언. 중에. 그리고 뭐 또 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약 발표는 못하고 예. 이제 정책 발표는 합니다만은 통합에 따라서 정책 발표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송정역에서 통합특별법에 따르면 영광, 한평, 광주, 장성까지 있는 지금 철도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 120조에 따라서 그걸 정부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법의 선물입니다 하고 예. 제가 발표하고 왔습니다. 출마 결심을 밝히셨으니까 강기정 시장이 꿈꾸는 광주 전남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내가 준비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결국은 이제 이 통합이란 것은 광주에 전남이 더해져서 커진 겁니다. 커지면서 갈등이 많아질 겁니다.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이 갈등을 적재적소에서 빠르게 어떻게 해소해 갈 건가가 이 통합시장의 최고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의 청렴성, 정책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초대 통합시장의 덕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시도민들이 통합 시민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또 뵙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광주 전남 통합 이끌어낸 강기정 광주시장 만나봤습니다.